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이 모델은 좀 개인 간 호불호가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자, 게이머들에게 여름은 반갑지 않은 계절일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두려운 대표적인 주변 기기 중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헤드셋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름만 되면 잘 사용해 오던 헤드셋도 이 사용감 부분에서 재평가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왠지 여름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 리뷰가 없어서 꼭 다뤄달라고 요청이 많았던 그 제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커세어의 하이엔드 게이밍 헤드셋 버추어소 프로입니다. 자, 디자인 때문에 오픈백이라고도 불리는 녀석인데요. 뭐 어쨌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펴봤었던 커세어 헤드셋 중에서는 가장 패키징이 잘 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우치가 함께 제공된다는 건 아무래도 휴대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파우치하다는 헤드셋이 그리고 상단에는 그물망이 있는데 쏟아지지 말라고 벨크로 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이 좀 많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모델은 무선 제품이 아닌 유선 모델입니다. 게이밍 헤드셋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가 케이블에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에 마이크가 달려있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가 없는 Y형 케이블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헤드셋을 사용할 때 소스 기기에서 소리 부분과 마이크로 포트가 두 개로 나뉘었을 때 쓸 수 있는 분배용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럼 제품 외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선 제품인 만큼 버튼이라든지 조작부가 따로 없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뷰 제품은 화이트 컬러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단 컬러 자체는 최근 화이트 시스템 구성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상단으로 패브릭 재질로 마감된 두툼한 헤드 쿠션부가 적용되어 있고요. 총 10단계로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컷 부분은 꽤 넓은 편이고요. 이어 쿠션은 패브릭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 유닛 하단부로 케이블 연결용 포트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제품 구조는 단순합니다. 자, 헤드셋은 아무래도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나 게이밍 헤드셋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무게가 착용감에 꽤 큰 영향을 줍니다. 제품 스펙상 중량은 338g입니다. 실측해본 무게는 337g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케이블과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는 351g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게이밍 헤드셋의 경우 보통 유선 제품은 경량용 제품으로 들어가면 200g 중반대 무게를 가집니다. 240에서 260g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 정도 무게면 게이밍 헤드셋 기준 굉장히 가벼운 제품입니다. 자, 무선 제품의 경우는 이제 또 배터리라든지 별도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가 좀 늘어나는데 무선 제품 중 경량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품들이 280g에서 300g 초반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의 경우는 굉장히 가벼운 경량용 모델은 아닙니다. 일단 유선 제품이고 따라서 배터리라든지 여타 부품들이나 증량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볍게 나왔을 줄 알았는데 HS80 Max가 357g으로 실측된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마이크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무게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 여튼 무게 부분에서는 초경량용 제품은 아니지만 무거운 제품도 아닌 그냥 평균적인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버추어소 프로라는 이름이 있지만 오픈백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름에 어울리는 게이밍 헤드셋은 이어 쿠션 부분의 재질이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죽 재질은 통기가 잘 되지 않고 또 땀이 나면 달라붙어서 착용감이 좀 좋지가 않죠. 하지만 이어 쿠션이 아무리 패브릭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체온으로 인해서 이어 쿠션 내부에 쌓이는 열을 해소해주진 못합니다. 자, 이 모델이 여름에 좀 더 어울리는 헤드셋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오픈백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어 유닛 외부면이 타공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이어 유닛 내부와 통풍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셋을 쓰더라도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땀이 많이 나는 여름을 생각해보면 이어 쿠션의 관리도 나름 신경 쓰이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어 쿠션의 분리도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쿠션 교체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이즈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야구 모자를 보면 혹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전투모에 사이즈가 있는 걸 아실 겁니다. 보통 그 사이즈 기준으로 56호라든지 57호 정도까지는 특별히 어떤 헤드셋을 사용하시더라도 사이즈에 신경 쓰실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58호 이상을 사용하는 분들은
이제 슬슬 헤드셋 사이즈가 신경 쓰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헤드셋 리뷰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투모 사이즈 기준 60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써보고 사이즈 괜찮네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면 머리 좀 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상단 종수리 쪽의 압박감과 이어 유닛의 귀가 얼마나 편하게 들어가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 모델은 제 기준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셋 착용 시 텐션감도 중요한데 텐션이 너무 빡빡하면 귀가 눌려서 장시간 사용 시 좀 불편해지죠. 손으로 만져봤을 때의 텐션감은 AH80보다 이 모델이 좀 더 타이트한데 착용을 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이어 쿠션이 괜찮아가지고요. 압박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자, 보통 헤드셋은 사용하면서 아무래도 늘어나다 보니까 좀 더 사용하다 보면 텐션감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걸 감안한다면 텐션감 부분에서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럼 제품의 성능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선 모델입니다. 자, 따라서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선 모델의 단점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하지 않고 또 사용 시 선이 거추장스러울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반면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없고 오디오 연결 포트만 있다면 어떤 제품이든 호환성에 제한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모델은 PC 내장형 사운드 카드에 연결할 수가 있고 혹은 별도의 외장형 음향기기라든지 사운드 카드 앰프가 있다면 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플레이스테이션 5라든지 엑스박스 그리고 닌텐도 위 같은 다양한 콘솔 기기, 여기에 스팀덱 같은 UMPC 등 3.5mm 오디오 잭만 있다면 어디든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운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사운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HS80 맥스와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이노럴 마이크를 통해서 동일한 게임 사운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직접 착용하고 듣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으니까요. 대충 사운드 성향의 차이점 정도로만 느낀다는 의미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운드 관련 기기의 경우 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결론 지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진 않아요. 사운드는 워낙 개인차가 크고 개인 간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청음해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청음을 해보시고 선택하는 게 당연히 좋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이 모델은 좀 개인 간 호불호가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운드 튜닝은 따뜻한 느낌을 전해줘요. 단 오픈백 디자인으로 인해서 저음역 부분에서의 펀치감 같은 건 좀 아쉬웠습니다. 빵빵 때려주는 그 맛이 약한 대신
발소리 같은, 그러니까 사프레는 상당히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을 감안을 한다면 하이파이 성향을 보여줄 것 같지만 사운드 성향은 또 전형적인 게이밍 헤드셋에 가깝습니다. 저음 혹은 고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중역대가 좀 더 강조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오픈백 디자인으로 인한, 예상하셨겠지만 이 사운드 누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리를 크게 키워서 게임을 하는 중이라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 있는 이 게임 사운드가 좀 들린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마이크가 케이블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크 사용 시 음소거 부분은 케이블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서 조작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HS80 맥스를 사용을 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 품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필터라든지 오디오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 녹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버추어서 프로를 사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 품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필터라든지 오디오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 녹음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버추어서 프로와 외장형 사운드 카드를 함께 사용을 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 품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필터라든지 오디오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 녹음을 했습니다. 마이크 음질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헤드셋 마이크 음질에 대한 기대치 부분도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제가 게이밍 헤드셋 많이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게이밍 헤드셋 마이크 기준으로 봤을 때 준수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앰프가 내장되지도 않았고 또 커세어 전용 프로그램인 IQ에서 인식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추가 기능을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제품 자체의 성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녀석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품 자체의 성능만 두고 본다면 잘 나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 모델은 방송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습니다. 방송 장비 세팅 구조상 유선 제품을 사용하는 게 더 선호되는데 앰프라든지 리시버 등의 추가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은 유선 헤드셋이 있다면 사운드의 품질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품의 가격은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 22만 원입니다. 네, 비싸죠. 무선 제품도 아니고 유선 제품인데 22만 원씩이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뉠 거고 또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느낌의 차이가 좀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이 모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이 게이밍 헤드셋 중에 유선 제품이 사실 제가 봤을 땐 리뷰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녀석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누가 봐도 저거 그냥 대충 쓰다 말 그런 저가형 모델은 어차피 기대하는 것 같은 딱 그 수준의 보통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해보고 이걸 PC방에서나 쓸 법한 그냥 싼마이 제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탁 끝내면 되는데, 애초에 리뷰도 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고급형 게이밍 헤드셋인데 유선이면 상당히 좀 애매해집니다. 특히 사운드 쪽이 제품이 가진 성향도 있지만 어떤 소스에 물려서 쓰는가에 따라서 확 달라지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요. 변수가 많죠. 그리고 유무선에 대한 개인 성향도 있어서 호불호가 확 나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커세어 버추어서 프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 느낀 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요, 버추어서 프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OMW, nothing left to prove.